나란히 가지 않아도 우리는 하나. 세상은 힘들게 해도 우리는 조합원. 우리는 하나. 누군가 보지 않아도 나는 이 길을 걸어가지요. 손병희의 나란히 가지 않아도. 그저께 제가 간만에 노래방을 갔거든요. 노래방은 웬만해서는 안 갑니다. 그거는 야구 선수들이 야구 연습장을 가지 않는 이유랑 비슷하겠죠. 그런데 어쩔 수 없이 갔거든요. 갔다가 이렇게 뒤져보니까 나란히 가지 않아도가 있더라고요. 저 노래방에 노래 있는 민중 가수입니다. 지금 들으신 것은 2집 버전이고요. 앞으로는 그 5집 버전으로 틀도록 하겠습니다. 그 와중에 인천에서 정말 마음 먹으신 것 같아요. 인천 조합원들께서. 인천 조합원들이 서울에 의해서 두 번째로 많을 줄 알았더니 부산에 밀린다고 방송을 해서 그런지 연달아서 세 분의 인천 분들이 지금 가입을 해 주셨습니다. 아까 인천 부평구에 연바님 가입해 주셨는데 이번에는 운서동에서 미래 전사님께서 가입해 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에 양주에 계신 분, 양주시 덕계동에 돼지님께서 가입을 해주셨는데, 네. 양주시, 그쵸? 의정부 지나갖고 있는 건가요? 3년 전에 양주시에서, 양주 노사모에서 주최한 그런 노무현 대통령 추모 콘서트에 간 적이 있습니다. 그날 비가 추적추적 내렸었어요. 초저녁이었는데, 무슨 역 앞이었어요. 역 앞에서 그러니까 17반으로 이렇게 돈을 모아서 그쪽에 그 노사모 여러분들이 중심이 돼서 추모 콘서트를 했었는데 무대에 서서 이렇게 노래를 하고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하염없이 울고 계신 분들이 계셨죠. 참. 갑자기 그 생각이 나네요. 예, 반갑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오늘 방송 시작하고서 세 분께서 가입을 해 주셨습니다. 예, 이렇게 한가한, 한산한 휴가 기간에 정성을 내어주신 부분 잊지 않겠습니다. 국정조사, 방송을 1시간밖에 진행을 안 보내줬나 보죠? 그 다음부터 또 비공개입니까? 참나. 어떤 분께서 지금 총평을 해주셨는데, 새누리당답게 말했습니다. 말이 아닌 막걸리를 했다는 얘기군요. 정청래 의원, 박영선 의원은 담담하지만 결연한 태도로 응했습니다. 듣고 본 사람마다 의견이 다를 수 있겠지만 확실히 말할 수 있는 건 남재준이 궁지에 몰린 꼬라지는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통쾌했습니다. 예. 이런 관전평. 상당히 감정을 자제하고 냉철하게 보신 것 같은 그런 느낌이군요. 시청광장에서 라이브로 들었을 때 소름이 돋았는데 시청에서 다시 한번 듣고 싶습니다. 별사나이님. 예. 언젠가 또 기회가 있겠죠. 그죠? 전곡은 처음 듣는다고요? 이렇게 좋은데 처음 알았다고. 노래도 일품이고 반주도 너무 좋습니다. 당장 CD 구입할게요. 예. CD 구입하실 때 힘드시면 저한테 연락 주십시오. 왜냐하면 제 음반은 초희귀 음반이기 때문에 잘 없습니다. 텐트메이커님, 독재자 딸년이 미쳤다. 어쩌고저쩌고. 다 맞는 얘기들입니다. 육군 대장 출신의 무관이라는 새끼가 댓글 공작이나 시키고 말이죠. 월요일은 스포츠 얘기입니다. 오늘 스포츠 전문 박상현 기자 모시고 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한 주 잘 보내셨습니까?
네, 뭐 하루 이틀은 이제 지난 시간에 네. 제가 좀 욕먹을 발언을 했기 때문에 조금 욕이 좀 들어왔었는데 네. 또 이후엔 또 이해하신다는 얘기도 많이 들어왔더라고요. 네, 예. 뭐 반응에 대해서 민감하게 이렇게 복귀하시는 건 좋습니다만 그렇다고 소신을 꺾을 수는 없겠죠, 그죠? 예, 제 소신은 뭐 꿋꿋하죠. 예. 휴가는 다녀오셨습니까? 요즘 휴가가 없어요, 제가. 요즘이라는 것은 몇 년째 계속 그렇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은 거의 한 6년째 여름 휴가는 없던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러면 휴가를 어떻게 가을에 가시나 겨울에 겨울에 가죠. 겨울에? 네네. 그럼 좀 몰아서 많이 갈 수 있습니까? 아니요, 몰아서도 못 가고요. 네. 이제 농구 경기 없을 때 또 겨울엔 농구 경기가 있으니까 예. 띄엄띄엄 이렇게 가기 때문에 그렇군요. 뭐 구태여 휴가라고 할 것도 없고요. 네. 그리고 뭐 또 저 혼자 살기 때문에 구태여 휴가가 필요가 없더라고요. 그렇군요. 지금 가족과 떨어져 살고 계십니다. 네네네. 예. 근데 이번 겨울에는 이제 큰 애가 들어오기 때문에 예. 좀 휴가를 좀 빡빡하게 짜서 예. 어디 스키장이라도 예. 지금 제 큰 애나 작은 애가 다 스키장이 없는 곳에서 살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한번 구경을 좀 시켜주려고 합니다. 속 편한 얘기를 하자면은 아니고 여름에 그럼 저 시원한 그런 실내 체육관 찾아갖고 취재 겸 해갖고 보면은 그게 휴가 아닌가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실내 경기가 없죠, 거의. 그래도 농구 같은 거는 실내잖아요. 농구 경기가 요즘 없잖아요. 그렇나요? 아니 근데 농구나 겨울 스포츠고 배구 같은 경우가 이제 저번에 코버컵이 좀 있긴 있었는데 또 저는 배구 담당이 아니라서 대부분 야구 축구고요. 네.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전북하고 저기 강원의 경기가 이제 전주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렸었는데 저기 기자석마다 선풍기를 하나씩 놔줬어요. 야, 그 미니 선풍기요. 그게 그래도 좀 고맙겠네요, 그래도. 그런 게 좀 고맙지만은 뭐 다른 경기장에서는 뭐 꿈도 못 꾸죠, 그런 거는. 그래서 돔구장 같은 거. 예. 근데 우리나라에 돔구장이 필요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 그래요? 예. 구태여 지금 이제 저쪽 어디죠? 오류동 고척동. 네네. 거기 근처에 이제 고척돔을 짓고 있는데 지금 이제 거의 다 이제 지어서 이제 완공을 이렇게 좀 앞두고 있는데 문제는 거의 교통편이 상당히 불편하고요. 그다음에 과연 그게 가치가 있는지 지금 그 고척돔이 지금 동대문 운동장 대신 아마추어용 야구장으로 쓰고 있는 건데 지금 그만한 가치가 있는지는 솔직히 좀 잘 이해가 가질 않고요. 아니 그걸로 그럼 저 프로야구 시즌에 비 오고 그럴 때 쓰면 되잖아요. 그 프로야구 홈구장은 다 계약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넥센이라는 두산이나 LG가 모두 안 가죠. 아, 그래요? 일단 LG 두산은 잠실을 계속 용으로 써왔고 넥센 같은 경우도 목동에서 지금 계속 있으면서 지역 기반에 갖춰놨는데 갑자기 또 고척동으로 옮기면은 되게 게다가 또 교통편도 불편하고요. 그때 옮길 이유가 없죠. 그렇군요. 그러면 아마 여기에 대한 얘기는 제가 좀 이후에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좀 여기에 대해서 이제 서울시라든지 뭐 어쨌든 좀 없어져가는 그 스포츠 시설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좀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좀 추후에 남겨놓고요. 일단 그럼 오늘 그 준비하신 얘기부터 하시죠. 네, 오늘은 저 농구 얘기부터 좀 해보겠습니다. 아니 농구 안 한다며 여름에. 그런데 이런 비시즌에 그러니까 축구 같은 경우도 그 비시즌에 월드컵이 열리듯이 지금 이런 비시즌은 또 무슨 아시아 선수권이라든지 이런 게 열리거든요. 지금 필리핀 마닐라에서 저기 아시아 농구 선수권이 지금 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재학 감독이 대표팀을 맡고 있는데 이제 김선영이라든지 양동근 선수 이런 선수들이 뛰고 있는데 첫 경기에서 중국을 이겼죠, 우리나라가. 아, 그래 맞아요. 저도 들었어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중국이 1.5군, 뭐 2군 이런 적이 왔을 때는 좀 이긴 적이 있었지만 1군 대 1군이 붙어가지고 이긴 적이 2002년 부산 아시안 게임 때 결승전 이후에 11년 만에 이긴 거고요. 대단하네요. 그 다음에 아시아 선수권에서는 16년 만에 이긴 거거든요. 정말입니까? 네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중국에게 그동안 많이 밀렸죠. 밀렸죠. 일단 제 기억으로는 90년대 중반까지도 뭐 허재 선수 뛰고 이랬을 때 중국을 종종 이기기도 했었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중국의 높이가 상당히 높아지고 근데 우리나라의 농구 수준이 조금씩 하향되면서 점차 격차가 벌어지고 그러면서 중국을 이기기가 상당히 힘들었죠.
소위 말하는 허동택 트리오도 있었을 때, 예, 그 대단했었죠. 네네. 그 테크닉상으로 또 한기범 선수 계셨을 때는 높이도 뭐 꼭 밀리진 않았었고, 네네. 하지만 허재 선수만 해도 키가 185도 안 되는 단신이잖아요. 단신이었죠. 다 단신이었죠. 다 단신이었죠. 예. 예. 그런 후에 뭐 그 중국의 야오밍으로 대표되는 그런 높이의 농구 보면서 우리가 그 어쩔 수 없는 격차를 느낄 수밖에 없었는데 이번 이겼네요. 일단 중국 대표팀 선수들은요. 네. 가드부터가 2m가 넘어요. 가드가 2m가 넘어요? 예. 가드가 이미 2m가 넘으니까 우리나라 선수들 높이가 얼마나 낮은지 알겠죠. 자, 여기서 잠깐 그 농구를 처음 들으시는 분들을 위해서 농구에도 포지션이 있다? 있죠. 예. 예.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일단 그 포지션마다 번호가 있습니다. 네. 1번, 2번부터 이제 5번까지 있는데요. 네. 이제 요거는 이제 유니폼에 있는 등번호는 아니고요. 예. 1번을 보통 포인트 가드라고 하죠. 포인트 가드. 예, 포인트 가드라고 하면은 이제 수비에서도 가장 앞선에서 서고 공격에서도 일선에 서는 선수인데 어떻게 보면 코트의 사령관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저 뛰는 양도 많고 사령관. 엄청 뛰고 수비도 해줘야 되고요. 특히 우리나라 농구 같은 경우는 요즘 압박 농구를 올코트 프레싱이라든지 이런 걸 많이 하기 때문에 그만큼 1번의 가치라든지 1번이 얼마나 체력이 상당히 강해야 되고요. 예. 그다음에 1번은 이제 농구 코트를 전체적으로 다 봐야 되는 눈이 있습니다. 그러면 허재 선수 같은 경우가 그런 거였나요? 허재 선수는 슈팅 가드라든지 스몰 포워드에 가까웠죠. 그렇군요. 예. 그래서 슈팅 가드가 2번이고요. 예. 예. 그다음에 스몰 포워드가 3번, 파워 포워드가 4번, 센터가 5번 이렇게 되거든요. 포워드는 뭐고 센터는 뭐죠? 센터는 이제 가장 키가 큰 선수라고 일단 쉽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센터는 아무래도 리바운드 싸움에서 좀 잘 잡아줘야 되고 파워포워드는 물론 리바운드 싸움이라든지 골밑 싸움을 잘 해줘야 되지만 일단 득점력이 좀 더 우선시 되는 포지션이라고 할 수 있고요. 포워드는 이제 특히 이제 포워드 자체가 공격수 아닙니까? 공격수. 스몰 포워드는 이제 좀 뭐라 그럴까요? 물론 이제 안으로 치고 들어가는 경우도 있지만 3점 슛을 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레이업을 하기도 하고 하지만 파워포워드는 좀 몸싸움을 해주면서 때문에 소위 말하는 몸빵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렇군요. 그런 선수들이 많고요. 그러면 잠깐요. 우리가 가드 얘기했었고 포인트 가드 얘기했었고 스몰 포워드, 파워포워드, 센터 얘기했잖아요. 슈팅 가드가 2번이죠. 슈팅 가드. 그렇군요. 그러면 슈팅 가드나 파워포워드 같은 경우는 득점에 주력을 하는 선수들인가요? 아무래도 슈팅 가드도 역시 득점을 해줘야 되고 그다음에 스몰 포워드 역시 득점을 해줘야 되죠. 그리고 가드란 저기는 수비도 포함되는 그런 얘기. 그렇죠. 가드는 역시 수비도 잘 해줘야 되죠.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그 센터가 높이에서 우위를 점하고 포워드들이 몸싸움을 난다든가 득점을 이렇게 주로 맞는다 그러면 가드들은 수비에 치중하면서 전체를 보는 눈이 있어야 되겠군요. 그렇죠. 그렇군요. 여기서 그러니까 그랬었는데 그 가드들은 그러니까 그렇게 클 필요가 없었다는 얘기군요. 가드가 구태여 클 필요는 없죠. 하긴 오는 건 막으려고 그러면은 일례로 예전에 NBA에 타이런 밍크스라는 선수가 있었거든요. 그 선수는 예전에 이제 우리나라 H자동차 광고 모델로 나오기도 했었는데. 작은 선수. 키가 제 기억은 165인가 168인가 아마 제 기억으로는 그렇거든요. 점프력은 좀 있었겠죠, 그래도. 점프력은 엄청나서 덩크슛도 넣기도. 그 선수가 덩크슛 넣었다니까요. 진짜요? 흑인이었겠구나. 그렇죠. 아무래도 탄력이 좋은. 그 선수가 예전에 이제 H자동차. 뭐였더라? 어쨌든 그 스포츠카가 있습니다. 그 광고 모델도 하기도 했었는데. 스쿠프 같은 거 했겠지. 아마 그런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랬군요. 그런데 가드가 2m가 넘다. 그 중국을 해서 이번 이겼다 이런 거죠. 그렇죠. 그래요. 농구를 어렸을 때 이렇게 하다 보면은 키 큰 애들이랑 하면은 보이질 않으니까 어떻게 방법이 없었어요. 위에서 그냥 감싸 안아버리면은. 근데 이번에 필리핀에서 열린 아시아 농구 선수권 대회에서 이겼단 말이죠. 그 다음에 또 승리하지 않았습니까? 그 다음에는 이란한테는 졌고요. 이란한테는 졌어요? 그 다음에 약체 말레이시아한테 이겨서 2승 1패로 이제 12강 라운드에 올라갔고요. 이제 오늘부터 12강 라운드를 하게 되는데 이제 12강 라운드에는 이제 우리나라와 중국과 이란을 비롯해서 바레인, 카자흐스탄, 인도가 붙거든요. 근데 이제 중국하고 이란은 한 번씩 붙었으니까 그 팀은 빼고요. 바레인, 카자흐스탄, 인도하고 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조별리그에서 성적을 또 포함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나라는 2승 1패를 거두고 올라갔죠. 2승 1패를
거두고 올라갔기 때문에 그 성적을 그러니까 2승 1패 중에서 말레이시아 경기는 빼고요. 네. 그래서 1승 1패의 성적을 갖고 올라가서 이 바레인, 카자흐스탄, 인도와의 경기를 따라서 이제 상위 4개 팀이 이제 8강부터 이제 또 치르게 되죠. 아. 예. 상위 8강 팀이. 그러니까 6개 팀이 지금 들어가 있는데 예. 그중에서 상위 4개 팀까지 들어가게 되면은 일단 8강을 치르게 됩니다. 그렇군요. 근데 문제는 이 조에서 만약에 4위를 하게 된다. 예. 그러면 다른 조의 1위 팀과 붙게 되거든요. 예. 그럼 그만큼 4강에 올라가기가 쉽지가 않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제 오늘부터 시작하는 그 12강 라운드가 상당히 중요하고요. 네. 그다음에 우리나라 대표팀이 지금 현재 목표가 3위입니다. 그래요? 예. 네. 그 3위라는 목표가 왜냐하면은 여기가 세계 선수권을 나갈 수 있는 커트라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4강을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자면은 일단 아무리 못해도 3위까지는 해야 그나마 저쪽 다른 조의 2위 팀과 붙을 수가 있겠죠. 그 전망은 어떻습니까? 일단 바레인이라든지 카자흐스탄, 인도 가운데 인도는 좀 상당히 좀 약한 팀으로 보이고요. 예. 카자흐스탄이 또 높이가 있지 않습니까? 예. 유럽세와 네네. 비슷하기 때문에 예. 카자흐스탄은 좀 밀리지 않을까 좀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보고 바레인전이 아무래도 오늘 바레인전이 좀 상당히 승부처가 되지 않을까. 중동의 농구들이 생각보다 강하군요. 근데 이번에 레바논이 빠졌거든요. 네. 레바논이 좀 이제 그쪽 국가에 좀 문제가 생겨서 레바논이 빠졌는데 만약 레바논까지 나왔으면은 3위라는 목표가 쉽지가 않았을 텐데 다행히 레바논이 빠져서 일단 바레인을 걸고 이제 넘어갈 수 있다면은 못해도 3위는 충분히 할 것 같고요. 네. 예. 2위까지 하게 된다면은 조금 더 4강 가는 길이 좀 더 수월해지겠죠. 예. 지금 어느 분께서 농구 얘기하니까 에어컨 리그 얘기합시다. 그런데 에어컨 리그가 뭐죠? 프로야구라든지 프로축구는 이제 여름에 하고 겨울에 하니까 예. 스토브 리그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연봉 협상 얘기하고. 예. 그다음에 이제 농구라든지 배구 같은 경우는 겨울에 열리니까 그렇군요. 시원한 여름에 연봉 협상을 하게 되거든요. 그렇군요. 뭐 스카우트라든지 이적 협상이라든지 그러니까 그걸 이제 에어컨 리그, 스토브 리그의 반대 개념으로 할 수 있겠죠. 지금 한국 농구 레전드라고 스포츠 국장님께서 올려주셨는데 포인트 가드 이상민, 예? 슈팅 가드 허재, 스몰 포워드 이충희, 파워 포워드 현주엽, 센터의 서장훈 이렇게 적어주셨습니다. 네네네. 대략 동의하십니까? 예, 대략 동의를 합니다. 저도. 예, 이렇게 얘기하니까 어떤 역할을 하는지 뚜렷이 들어오네요, 그죠? 예. 근데 문경은 선수가 빠져 있고 SK 감독이 빠진 게 좀 아쉽긴 한데 문경은 SK 감독이 3점슛 우리나라 지금 KBL 3점슛 가장 많이 넣은 기록을 갖고 있거든요. 이분은 그러면 스몰 포워드입니까? 이분은 파워포워드에 가깝죠. 파워포워드인데도 3점슛을 그렇게 많이 쐈다는 거군요. 예. 왜냐하면은 문경 감독 같은 경우는 현역 시절에 몸싸움을 많이 해줬거든요. 네. 그때 당시에 스몰 포워드, 그러니까 연세대 시절에 스몰 포워드였다면은 아무래도 글쎄요. 김은 선수 같은 경우도 슈팅 가드에 좀 가까웠던 것 같고. 네. 예. 문경은 선수는 뭐 람보라는 별명도 있었을 만큼 좀 땅땅한 몸을 갖고 있었죠. 그렇죠. 물론 몸짱하면 우리 현주엽, 한국의 찰스 바클리라는 별명을 얻었습니다만. 현주엽 선수는 이제 현역 마무리 때는요. 좀 가드 쪽으로 많이 내려오는 경우가 많았어요. 아,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원래 포지션이 파워포워드인데 이제 나중에는 이제 경기 보는 눈이 좀 좋아지니까 또 특히 당시에 이제 현주엽 선수가 마지막 선수 생활을 했던 곳이 LG 쪽이었는데 그 LG가 가드가 좀 안 좋았어요. 그래서 좀 아래쪽으로 내려오는 경우가 많았는데 요즘은 이제 구태여 좀 뭐라 그럴까요? 서장훈 선수 같은 경우도 나중에는 이제 이제 외국인 선수들이 많이 들어오니까 그 센터에서 좀 많이 밀려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워낙 장신의 힘 좋은 선수들 그래서 많으니까. 이제 파워포워드로 많이 나가기도 했고 나중에는 서장훈 선수도 3점슛을 넣더라고요. 넣었어요. 서장훈 선수가 3점슛을 넣었어요? 3점슛을 넣어요. 야, 그렇군요. 이제 그랬던 선수가 이제 은퇴를 했죠. 뭐 얼마 전에 무한도전에도 나오던데. 한국 농구가 아주 중흥했을 때 프로리그 생기고 그랬을 때 바로 이 선수들을 활약했을 때였는데 그죠? 이상민, 그렇죠. 현주엽, 뭐 서장훈 이런 선수들 그리고 문경은 그리고 좀 전 세대지만 허동택 트리오 또는 그렇죠 허동택 트리오였죠? 네네. 예. 허동만도 있었고 김영만까지. 김유택 선수가 은퇴한 다음에 네 이런 중앙대학교 출신의 기아. 뭐 그렇죠. 이런 선수들이 그중에 한 축이었던 강동희 감독의 좀 안타깝죠?
불명예 퇴진. 예. 저는 안타까움을 넣어서 무척 화가 났었어요. 화가 나야 되죠. 분노해야죠. 예. 예. 왜냐하면 또 워낙 그 강동희 감독이 보여줬던 모습이 의리의 돌쇠형이었잖아요. 네. 그죠? 솔직히 얘기하면 다른 사람처럼 약삭 빠르라 보이는 그런 선수들이나 감독이 그런 거다 그러면 너 그럴 줄 알았어 그렇게 되는데 강동희 선수가 그 승부 조작에 가담했다는 얘기를 듣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 야, 내가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모르다니 이런 생각하게 됐는데 안타까움을 넣어서 참 분노였습니다. 네. 예. 좀 나아졌을까요? 그러면 그 후에? 일단 강동희 감독 같은 경우는 정 감독 같은 경우는 이미 의정부 제가 알기로는 8월 이번 달에 네. 그 최종 선고가 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네. 예, 최종 선고가 나야 되겠지만 어쨌든 다시는 농구판에 들어와서는 안 된다고 봐야죠. 그렇죠. 예.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죠. 그거는. 예. 정치판이라고 한다면 이런 경우가 비일비재해 갖고는 뭉개고 가는 경우들이 있는데 적어도 우리가 로망으로 삼고 있는 스포츠계에서는 이러지 말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건 농구 얘기가 아닌데 예. K리그 쪽인데 네. K리그 쪽에서도 그 승부 조작을 했던 선수를 좀 뭐 징계를 완화시켜 준다는 얘기를 흘리고 최성국, 예, 최성국 선수라든지 정말 안 되죠. 옳지 않죠. 예. 예. 물론 축구밖에 몰랐던 사람이다. 라는 뭐 얘기도 있었지만은 예. 만약에 그랬다면은 정말 축구에 매전을 해야지 딴 길로 세면 안 되죠. 정치밖에 몰랐다 그러면서 정치인들이 온갖 부정을 저지른다 하더라도 그것을 봐줘서는 안 되죠. 봐줘서 안 되는데 우리나라는 봐줘요. 예. 근데 문제는 예. 그 승부 조작을 했던 선수들끼리 예. 이미 지난 1월부터 모여서 연습 경기도 갖고 훈련을 했다는 게 가장 큰 문제거든요. 아, 그럼 지들끼리 놀라 그러세요? 왜 그런데 그 정식 리그에 데뷔시키려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일단은 이번 시즌은 못 뛰거든요. 아, 예. 근데 문제는 이제 연맹에서 징계를 이미 완화는 좀 해줬고요. 네네. 만약에 이제 협회에서 이 선수들에 대한 자격을 복권시켜 준다면은 네. 그때부터는 뛸 수가 있다는 거죠. 예. 요거는 무조건 막아야 됩니다. 막아야죠. 예. 아니 그 징계받은 선수들끼리 모여서 뛴다 그러면은 자기들끼리 취미생활로 이렇게 뛰라고 하세요. 예. 안 그렇습니까? 예. 그럼 그거에 대해서 막지 않겠습니다. 취미의 자유가 있는 거니까. 그러나 정식 리그에 이들을 다시 불러들인다는 것은 옳지 않죠. 예. 글쎄요, 스포츠를 반면교사로 예. 지도자 생활을 하게 하면 어떨까도 좀 잠깐 생각을 좀 해봤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다시는 나 같은 선수가 되지 말라는 그런 반면교사 입장으로서. 근데 만약에 최성국 선수가 전 선수가 감독이라든지 코치가 됐을 때 과연 학부모들이 그걸 어떤 시선을 바라보느냐. 남의 불행한 일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까지 좀 옳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문득 드는 생각은 그런 분들은 리그에서 또는 그 중고 리그 이런 데서 아주 못된 짓을 한 그런 선수들만 모아서 징계성의 그런 캠프를 꾸릴 때 이런 양반들이 가면 되겠네. 나처럼 살지 말아라 이러는 걸로. 예? 그래도 어쨌든 축구를 욕보이게 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축구를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예. 정치를 욕보이는 인간들이 지금 정치를 계속 하고 있어요. 아, 정말 짜증나네. 농구 얘기를 하다가 이쪽으로 좀 빠졌는데. 농구 얘기 마지막 또 하실 얘기 있습니까? 예. 예. 어쨌든 그 농구 얘기를 하면서 또 재밌는 거는 이제 이번에 또 외국인 선수를 또 새로 뽑았고요. 예. 그러면서 이제 각 팀들이 이제 그 전력을 좀 보완을 했는데 이번 이제 KBL 또 이제 10월부터 시작을 할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시아 농구 선수권 끝나고 나면은 이제 프로아마 최강전이 또 열리거든요. 예. 그럴 때 이제 아마추어 선수들과 그 프로 팀이 뛰는 모습, 이 모습을 좀 볼 수 있으니까 또 이 모습을 좀 더 지켜보러 또 가시면은 또 흥미진진할 것 같습니다. 예. 한때는 슬램덩크라는 일본 만화도 있었습니다만 우리나라에서도 그 농구 드라마가 나오기도 했었고 또 만화로도 이렇게 나오기도 했었고 노래가 있었죠. 그때 마지막 승부. 예. 마지막 승부. 처음부터 할 수는 없는 거야. 예. 그러면 있었고요. 그 노래 좀 듣는 걸로 할까요? 예. 그런데 제가 또 오늘 농구 얘기를 한다고 해서 제가 한 선수의 신청곡을 좀 받아갖고 왔거든요. 아, 그래요? 예. 누구십니까? 예, 그 고양 오리언스의 최진수 선수인데요. 고양 오리언스. 네네, 최진수 선수요. 최진수 선수. 네네. 이 선수가 지금 부상 중이라서 이번에 아시아 농구 선수권 대회에 가지를 못했어요. 네네. 그래서 미국에서 치료를 하고 이제 돌아와서 요즘 재활을 하고 있는데
사연을 좀 보내왔습니다. 아, 그래요? 네,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멋지다. 재활하러 인천으로 아침마다 가는데요. 노래 듣는데요. 네. 하루 시작은 뭔가 활기차게 시작하고 싶어서요. 효린 목소리 들으면 왠지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 효린? 예. 예. 그래서 시스타의 넌 너무 야해를 신청합니다. 이렇게 좀 보내놨거든요. 예. 예. 자, 그러면 넌 너무 야해를 들으면서 자, 재활을 하고 계신 우리 최진수 선수, 예, 건들 빌면서 효린 좋습니다. 저도 들어보죠. 예, 이겁니다. 아, 목소리 이뻐요, 효린. 아하, 예. 시스타의 넌 너무 야해. 아, 제목이 이렇게 야할 수가 있을까? 제목은 야한데 노래는 참 좋네요. 예. 예, 이 와중에 조합원으로 가입하신 분이 계십니다. 경기 시흥시 정항본동의 이방인 조르바님. 시흥이야말로 매우 큰 지역이었죠. 거기 서울에 또 띄워주고, 뭐, 다른 시에도 경기도의 다른 군에도 띄워주고 그래서 많이 작아졌습니다만 상당히 시흥지구가 매우 큰 동네였죠. 시흥정서. 그러고 보니까 고 재정고 의원께서도 바로 시흥 이쪽에 살고 계신 그 지역구를 하셨죠. 시흥정서라는 게 있대요. 시흥정서라는 게 있어갖고 그게 그 뭔가 좀 야성이 강하고 그리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왜? 예. 반골 정신이 있고 뭐 이렇다는 건데. 이방인 조르바님, 히라빈 조르바라는 이름으로 우리는 알고 있죠. 니코스 카잔차키스의 그 소설이고, 앤서니 퀸이죠. 앤서니 퀸 주연의 영화로도 알려져 있었던 주제곡도 많이 알려져 있죠. 이 그리스의 민속악기인 부주키라고 하는 기타 비슷하게 기타도 아니고 또 그렇다고 러시아의 바랄라이크도 아니지만 쇳소리가 인상적인 그런 찰현 악기, 기타처럼 뜯는 악기. 만돌린과 비슷하기도 하지만 만돌린보다 더 만돌린 좀 구슬픈 소리가 나잖아요. 그거보다는 좀 더 명랑한 소리가 나는 부주키 소리가 인상적인 히라빈 조르바 영화 주제곡이 생각이 나는군요. 반갑습니다. 이방인 조르바님. 왠지 술 잘 드시고 밥도 잘 드시고 연애도 잘하실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효린 음악 듣고 왔고요. 농구 얘기를 했습니다. 이번에는 어떤 얘기를 해주실 건가요? 그 우리나라 좀 체육시설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해볼까 생각을 했습니다. 네, 체육시설이요. 네네. 바로 어제로 기억을 하는데요. 네. 그 인천의 명물이었죠. 도화동에 있는 선인체육관을 해체를 했더라고요. 그 선인체육관이 혹시 바로 백인협의 그 선인 이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아, 예. 네, 또 이 선인체육관과 제가 좀 인연이 있는데요. 아, 예,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바로 인천대학교 출신이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네네. 그러면 그 학원 민주화 투쟁이었을 때? 예, 그때 엄청나게 했고 92년도에는 동맹 휴업을 해서. 아, 그때 그럼 학교 다니신 거예요? 예, 저도 그때 학교를 다녔습니다. 아, 그러면 청취자들 위해서 예. 잠깐 짧게 얘기를 해 주시죠. 네, 인천대학교가 지금 국립화가 됐지만. 시립화, 예. 아니, 이제 국립이 됐습니다. 아, 국립이 됐습니까? 예, 시립이 아니고? 예. 시립을 거쳐서 국립이 된 거죠? 예. 그 국립은 이제 작년 겨울부터 국립이 됐고요. 아, 예. 그 전까지도 시립이었는데. 네. 93년도에 시립화가 되기 전에는 사립이었죠. 네네. 인천대학교가. 예. 그 인천대학교가 선인학원이라고 있습니다. 백선엽, 백인엽. 네, 도화동에 네. 백선엽 장군과 그 동생인 백인엽 장군이 만든 것이 선인학원인데 저는 이제 자세히 깊이 들어가지는 않았지만은 제가 듣기로는 이제 지금 현재 도화동에 있는 그 부지가 예전에 무슨 중국인 묘지라고 저는 얘기를 들었어요. 중국인 묘지? 예. 근데 그게 확실한지 안 확실한지는 제가 이거는 확인된 정보는 아닙니다. 네. 어쨌든 제가 처음에 1991년도에 그 인천대학교를 지원을 했을 때 광고가 있었어요. 예. 보통 보면 이제 대학 그 책자에 광고 있지 않습니까? 뭐 신입생 모집하면서 딱 보기에 뭐 30만 평 대지의 우뚝선 뭐 무슨 요람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는 그때 이제 사실은 춘천에 있는 네. 한림대학교를 갈까 생각을 했었는데, 그래서 인천대학교가 와, 딱 또 보니까 건물도 그 뭐라 그럴까요? 맘모스 예, 있어 보이고 관 뭐 이렇게 있어서 멋있다 해서 딱 지원을 했는데, 네. 딱 보니까 언덕 위에는 대학원관이 짓다가 말아져 있고, 예. 그다음에 이제 소위 말하는 우리는 이제 맘모스관이라고 불렀어요, 그거를. 그래요? 13층인가 14층까지 있었는데요. 예. 그 안에 그 인문대학은 저기 대학원관에 있었고, 네. 사회과학대학, 법학대학, 자연과학대학, 그 안에 다 예체능대학, 네, 도서관까지 다 있어. 그 안에 그냥 다 본관 건물에 다 있었던 거죠. 네. 그런 시설에서 공부를 했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91년도부터 이제, 이분은 성함을 밝혀야 되나요? 안 밝히겠습니다. 그냥 장모 교수님이라고 할게요. 네네. 그 장모 교수님이 이제 약간 이제 백인협 쪽 파로 분류가 돼서 네. 총장이 된 이후에 네. 그때부터 이제 엄청난 시위를 했죠. 예. 예. 그래서 저는 이제 당시에 이제 영자신문사 기자였었는데 이제 항의를 하러 예. 정부종합청사 바로 앞에 세종문화회관 있지 않습니까? 예예. 거기서 시위를 해가지고 이 닭장차에 태워져서 예, 닭장차. 저쪽 수서 쪽에다 내려주더라고요. 네, 그때는 네. 이제 수서가 좀 허허벌판이었으니까. 그렇죠. 예. 예. 그래서 떨어뜨려 놓고 막 이런 기억도 있고. 예. 그리고 이제 92년도에 동맹휴학을 하면서 여름방학이 없어졌고 저는 이제 그러면서 물리학도의 꿈을 접으면서 물리학자. 물리학과. 예. 저는 분명히 1학년까지는 3점대를 찍었는데 네. 2학년 때부터 물리학에 대한 공부에 흥미를 잃으면서 네. 이제 소위 말하는 선동열 방어율이 됐죠. 그렇군요. 예. 그러면서 이제 이쪽 길로 완전히 돌아섰는데 운동을 통해서 결국은 운동권 기자가 되셨습니다. 무브먼트를 통해서 스포츠를 기자하는 예, 스포츠 기자를 하셨는데 하여튼 그 선인체육관. 예. 선인체육관 하면은 아시아 최대의 체육관이었죠. 전 몰랐어요 그게. 1973년에 지어졌는데 네. 그러니까 저하고 나이가 같아요. 제가 78년생이거든요. 박찬호 씨랑 똑같은 나이군요. 박찬호 선수, 예. 이윤재 선수, 예. 그다음에 고조성민 선수. 예. 그렇군요. 거기가 400m 트랙이 있었어요. 그 안에. 체육관 안에 400m 트랙이 있었어요? 예. 와. 그러니까 얼마나 큰지 알겠죠? 몰랐어요. 저는 거의 동부장 수준이었습니다. 거기가. 저는 장충체육관이 제일 큰 줄 알았어요. 장충체육관보다 훨씬 더 컸고요. 이제 그 안에 이제 인천체고가 들어가 있었죠. 예. 예. 인천체고가 이제 옆에서 오늘 이제 어제 무너진 그 우뚝 서 있는 건물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선인체육관 그 체육관은 이미 그 지난 6월부터 이제 폐차를 하면서 무너뜨렸고 네. 이제 어제 이제 그 양옆에 서 있던 기둥 같은 건물 두 채를 이제 무너뜨린 건데 어쨌든 상당히 큰 체육관이었고 이제 웬만한 권투 경기는 선인체육관에서 열렸죠. 장충체육관에서 열리기도 했지만. 그랬었군요. 복싱 경기 이제 프로 권투 경기 보시면은 네. 여기는 인천 선인체육관입니다. 뭐 이런 예 그런 멘트도 있었고요. 그렇군요. 그 부산 구덕체육관, 네, 인천 선인체육관, 장충체육관과 더불어서 3대 권투 경기 명소였던 네. 선인체육관이었습니다. 그래서 네. 그 경인선 인천 가는 경인선 타고 가면요 제문포역 가기 전에 네. 보여요 그게 상당히 큽니다 그게. 그랬군요. 예. 또 거기다가 이제 그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13층짜리 맘모스 본관까지 네. 있으니까. 예. 그래서 종종 이제 북한을 배경으로 한 드라마나 네. 영화를 찍을 때 네. 종종 그 건물이 나오기도 했죠. 북한처럼 보여서. 건물이 엄청 크니까 거의 무식하게 크죠, 무식하게. 횡덩그레하게 컸군요. 예. 제가 기억하기에 아이리스에서도 나왔던 것 같고요. 네. 예. 아무튼 그게 없어졌군요. 네, 어제 체육시설. 네. 그래서 어쨌든 그 선인체육관이 낡아서 없앴다고 하지만은 네. 과연 이런 체육시설을 그런 40년이라는 전통을 한 번에 쉽게 만들어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거를 어떻게 잘 보수해서 써서 그거를 좀 만들었으면 어땠을까? 전 그 생각을 했는데. 안전진단이나 이런 거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니었군요, 그러니까. 안전진단도 문제가 있었죠. 그러니까 네. 평소에 그거를 관리를 잘 했으면은 문제가 됐겠죠. 네. 그렇지 않아도 인천대학교 건물 자체가 네. 안전진단이 상당히 안 좋은 건물들이에요. 그 예전에 지금 없어졌지만 공학관이라는 건물이 있었는데 네. 제가 이제 91년도에 들어갔으니까 네. 그때 벌써 2급이죠. 2급. 난림공사 했다는 얘기군요. 그러니까. 그렇죠. 네. 제 알기로는 이제 백인엽 씨가 네. 그 군인들 동원해서 지었다고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인건비 안 주고. 예. 그래서 2급 반전을 받은 게 92년인가 91년이었는데 예. 제 기억으로는 그걸 한 2000년인가 2001년까지 쓴 걸로 좀 기억을 하고요. 그렇군요. 예. 그다음에 이제 가보니까 이제 그 맘모스 관여로 불렸던 본관은 이제 저 청운대학교인가요? 청운대학교라는 학교에 내줬고, 그다음에 대학원관과 그 예전에 인천전문대관은 이제 어쨌든 그 이제 인천대학교가 쓰고 자꾸 이제 다른 쪽으로 빠지고 있는데, 네네. 어쨌든 이 40년 전통이라는 역사를 좀 하루아침에 없앤 게 너무 안타깝고요. 네. 그 일례로 이제 우리나라의 그 프로축구가 처음 열렸고, 네. 프로야구가 처음 열렸던 동대문 야구장과 예. 동대문 구장 예. 모두 없애지 않았습니까? 맞아요. 그래놓고서 뭐 디자인 센터 진다고선 너무 흉물스러워요, 솔직히. 예, 진부 그 대강 그 프로젝트 실패된 거 아닌가? 네. 돈만 쏟아붓고서. 그래서 동대문 야구장을 대체한 게 지금 현재 고척돔이거든요. 예. 예. 그래서 아마 야구용으로 쓴다. 예. 근데 문제는 돔구장이라는 것 자체가 예. 계속 행사가 열리지 않으면은 예. 수지 타산이 맞는 구장이 아닙니다. 그렇죠. 예. 적자를 엄청나게 보게 돼 있어요. 예, 예. 근데 이거를 단순히 아마 야구장으로만 쓴다니까 문제가 예. 되는 것이고, 예. 그래서 뒤늦게 이제 프로팀을 섭외를 했는데 예. 누구도 안 온다는 거죠. 오. 그렇게 교통 불편한 데로 왜 가냐. 그렇죠. 좀 외곽이에요. 예. 그다음에 두산 LG 같은 경우는 잠실을 홈으로 쓰고 있고, 네. 넥센도 지금 목동에서 터 잘 잡고 있는데 네. 구토에 갈 이유가 없는 거죠. 그렇겠군요. 어쨌든 그 뭐랄까요. 일단 너무 소위 말하는 뻘짓을 한 것 같아요. 저는. 아. 그 동대문 야구장 같은 경우도 말씀드리지만은 82년도 물론 이제 그 전두환 씨가 예. 처음 이제 야구 만들었을 때 시구를 하기도 했던 그런 장소긴 하지만 어쨌든 프로야구가 처음 열린 장소 아닙니까? 그렇기도 하고 동대문 야구장, 축구장 이런 곳은 일제시대 때부터 예, 예. 일제시대부터 조선의 체육을 상징하는 그런 곳이었죠. 물론 이제 그 자리 자체가 네. 도성 성곽이 있었던 자리라서 그렇게 예, 그걸 예. 무너뜨리고 일제가 지었긴 했지만은 어쨌든 저는 과연 그 동대문 구장과 동대문 야구장을 없앴어야 했나. 또 특히 동대문 구장 같은 경우는 네. 일제시대라든지 40년대까지만 해도 네. 겨울에는 빙상경기도 열렸거든요. 거기서. 그래요. 그때 스탠드도 그렇게 있지 않았고. 네네. 네. 그래서 이런 장소를 과연 없애는 게 옳은 것인가. 예를 들어서 이제 펜웨이 파크 같은 경우는 엄청난 역사가 있죠. 보스턴 펜웨이 파크요. 아, 펜웨이 파크. 예, 예. 저기 이 레드삭스의 예, 예. 구장 같은 경우도 그렇고, 일본의 고시엔 구장 같은 고시엔 경우는 구장 같은 예. 경우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뭐 LA 올림픽이 열렸던 예, 예, 예. 또 콜리세움 같은 경우는 그게 84년도에 지어진 게 아니라 그렇죠. 그 26년도에 지어진 거를 그대로 쓴 거거든요. 맞습니다. 1932년 로스앤젤레스 32년이죠. 올림픽 때, 예, 그때도 썼던 곳이었고, 지금 뭐, 그래요. 그, 고시엔 구장도 그렇고, 뉴욕 양키스의 구장도 그렇고. 아니죠. 양키스 구장은 허물었죠. 아, 허물었고. 허물어서 새로 만들었죠. 저기, 시카고의 리그리 필드라든가 그렇죠, 하는 그렇게 리그리 필드. 오래된 그런 구장들 같은 경우는 그 시설이 낡았어도 어떻게든 고쳤으면서 그런 시민들의 그리고 스포츠 팬들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까지 담보하는 그런 곳이었잖아요. 우리에게는 그런 장소가 지금 없어지고 있는 거죠. 그죠? 그렇지 않아도 지금 얘기가 네. 뭐 장추체육관도 허문다는 얘기도 있었고요. 한번. 그거 뭐 지금 보수했잖아요. 예. 그래서 가까스로 지켜내긴 했는데. 예. 그다음에 이제 잠실 운동장, 잠실 이제 올림픽 주경기장이 잘 안 쓰여지니까 네. 이제 거기서 경기가 잘 안 열리고 네, 서울시도 계속 적자가 쌓이니까 네. 그 일대를 뭐 중국 자본에 판다, 매각한다는 얘기도 있었고요. 네. 그래서 이번에 대한축구협회가 서둘러 거기서 동아시아 축구선수권 연 이유가 앞으로 그 잠실 올림픽 주경기장을 K리그 팀의 홈구장으로 쓸 수 있도록 그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그 사전 작업을 한 거거든요. 어떻게든 그건 지켜내야 됩니다. 올림픽 주경기장이 없어진다 그러면은 88 올림픽이라는 역사 자체가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렇군요. 그렇지만 맞아요. 급조된 올림픽을 통해서 대규모 토목 공사를 이루고 그랬습니다만 추억은 추억인 거고 또 잘 사용하면 되는 건데 무조건 때로 부수면서 거기에 스포츠 정신이나 추억은 고사하고 토건족의 이익만 부합되는 일만 한다 그렇다면 너무도 슬픈 일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 스포츠도 어차피
그 자본이 개입되는 거라 그러면 이왕 있는 그 프로 스포츠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예, 거기서 추억거리를 만들어 나가야 되겠죠. 예. 물론 이것은 아닙니다. 뭐냐면은 그 2급 판정을 받아서 네. 더 이상 쓸 수 없다는 판정을 받은 구장은 어쩔 수가 없죠. 없죠. 예. 예. 하지만 그런 구장도 예. 어떻게 보면은 한쪽 구석이라도 좀 남겨놔서 네. 좀 유물로 좀 남겨놓고 네. 새롭게 구장을 짓는 게 어떤가 저는 그 생각도 좀 해보거든요. 네. 그렇군요. 지금 보자. 연암관, 율곡관, 단재관 쪽 얘기하시나 봐요. 선배님 학교 언급 반갑네요. 교내방송국에서 예전 선배님들 학생운동 관련 학생우던 하던 시절 자료를 봤던 기억이 납니다. 덕분에 학교에 더 자랑스러운 마음 갖는 기회였어요. 요즘은 예전보다 사회 참여가 덜해서 안타깝지만 시간 나실 때 한림라이크 한번 둘러봐 주세요라고 한림대학교 얘기하신 게스트님께 고맙네라고 해서 스포츠 국장님께서 속보 올려주셨습니다. 오늘 청와대 내시실 실장 김기춘 임명 기념으로 점심 식사에 괄호 열고 추원 가로 닫고 복국이 나왔다네요. 그때 그 사람에서 본관 나왔었다고. 그분이 또 캐비어 총재도 하셨었죠. 김기춘이 그러니까 네네. 한국야구협회 총재도 하셨다는 얘기예요. 네네네. 참 관우는 정말 관우 하나만큼은 타고난 그런 제기랄. 네. 박성재 프로듀서랑 같은 재단에서 학교를 다녔다고요? 선인재단. 그렇군요. 누구신지 저는 잘 모르겠는데. 셋이 그 뉴스 진행하시는. 참. 네. 애국 시민 여러분, 해외 동포 여러분, 예, 내일부터는 그 셋이 뉴스가 정상적으로 보도가 될 겁니다. 지금 박성재 PD는 휴가 중입니다. 참고로. 국정원 기간 보고 민주당이 생중계 없이 못한다고 거부했군요. 당연한 일입니다. 라고 카시쿠아님께서 올려주셨습니다. 네. 이런 또 쾌거가 있었군요. 자, 이제 얘기 정리할 때가 됐습니다만. 예. 네, 어쨌든, 옛날에 유물은 네. 유물들을 좀 남겨놨으면 좋겠어요. 옛날에 그렇죠? 유물은 예. 가능하면은 남길 수 있는 것들은 남겼으면 좋겠다. 예. 예. 이제 더 이상 쓸 수 없게 된 경기장은 뭐 한쪽 구석으로 좀 밀어넣더라도 네. 쓸 수가 있는데 네. 그것을 뭐 재개발이라는 명목하에 네. 그것을 과연 때려 부수는 게 그게 과연 온당한 일인지는 네. 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고요. 알겠습니다. 예. 예. 오늘 스포츠 전문 박상현 기자 휴가도 못 가신 박상현 기자와 함께 이러저런 얘기했습니다. 다음 주에 또 기대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시각이 지금 뭐 애매한 시각이군요. 지금 음악을 하나 듣고 오면 바로 또 정리해야 되는 거니까 게시판은 한번 가보겠습니다. 역시 2부 스포츠 얘기할 때는 게시판이 활발하진 않습니다. 혹시 새로 가입하신 분이 계시면 고맙습니다. 이렇게 참 한가한 휴가 기간에 5분이나 가입하셨군요. 오늘 제 방송 시간에. 이것은 평소에 휴가 아닌 기간에 20명 가까운 그런 기분으로 전 다가옵니다. 서울 강북구 송중동에 파울리노 23님이 이렇게 읽으면 되는 겁니까? 파울리노 23. 강북구에 송중동이라는 곳이 있습니까? 예. 사실 동 이름 참 많죠. 특히 이쪽 종로구나 중구 이런 데 가면, 특히 종로구 가면 길 하나 건너면 동이래. 예. 동이 이렇게 많죠. 생각해 보니까 예전에 한양은 도성 안에 있었으니까요. 그 도성은 사람들이 걸어 다닐 수 있는 그 정도의 규모였습니다. 다른 나라처럼 말 타고 다니는 그런 곳이 아니었기 때문에 도성 안이 그렇게 크진 않았어요. 바로 사대문 안에 있었고 그 안에 짝짝 나라가 구역을 나누면 동이 뭐 얼마나 나오겠습니까? 그러니까 작게 이렇게 했었겠죠. 그러니까 걷다 보면 채부동 나오고 길 하나 건너면은 수성동 나오고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옆으로 가면 가회동이고 또 앞으로 가면은 안국동이고 뭐 이런 건데요. 강북구에서 오셨습니다. 지금 서울 시내도 원래 이 강북구가 생긴 지가 20년이 안 됐을 겁니다. 예. 원래는 도봉구였었죠. 강북구와 나눠졌습니다. 많이 나눴던 동들 이제는 전산화가 많이 돼서 행정동으로만 의미를 갖고 있는 곳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따로 떨어져 있으면서도 서울 시민이고 따로 떨어져 있으면서도 호남인 영남인이 아니라 대한민국이고 따로 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북한 해외 동포가 아니라 한민족인 것이죠.
진정한 통합은 역사를 제대로 봤을 때, 직시했을 때입니다. 새누리처럼 모든 것을 부정한다고, 쌩깐다고 통합이 이루어진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100% 국민통합이란 말이 얼마나 기만적인 것인가. 그들이 이야기하는 그 통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심지어 환부를 도려내는 아픔이 있더라도 역사를 직시해야 된다는 것. 지금 우리는 그 현장에 살고 있습니다. 애국시민 여러분, 해외동포 여러분, 그리고 동네 주민 여러분,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